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실적과 금리는 긍정적인 재료가 됐는데, 그러니까 애플과 테슬라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지수는 소폭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이날 몇몇 인사들의 발언이 상당히 주목받는 이슈였는데, 베센트 재무장관 지명자의 발언도 상당히 많이 시장에서는 평가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대량으로 매수했는데 그 이후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금리 내려간 건 좋은데 미 증시가 좀 흔들린 거는 좀 부담이 되겠죠. 외국인들의 흐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우리 증시가 상대적으로 글로벌 증시에서 강한 흐름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 특히 이제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좋았고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3대 지수 다 빠졌고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빠졌잖아요. 근데 중소형주 지수는 올랐고 상승한 업종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지수는 빠졌지만 시가총액 비중이 낮은 종목들 중심으로는 활발하게 상승하는 시도도 있었다. 뭐 금리가 빠지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또 전력 관련돼서 유틸리티 업종이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을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제 그렇게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이슈대로 좀 정리를 해보면 우선 그 주요 인사들의 어떤 발언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재무장관 지명자 잠시 후에 또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관세를 액면 그대로 싹 부과할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리고 제재도 너무 많이 쓰면 안 된다 이런 언급을 좀 했고요. 그리고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이 이제 좀 매파로 알려져 있던 사람인데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된다라면 연내 금리 인하 3, 4회도 가능하다 또 이런 발언을 좀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CPI 발표 이후에 금리에 대한 스트레스는 좀 줄어들었다. 이제부터는 실적과 정책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부터는 좀 다른 어떤 뭐 변수들에 더 뭐 그동안의 주식시장 외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실적과 경제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에 주목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다라는 게 있었고, 다만 이제 트럼프 취임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경계해야 되는 상황일 거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워한다 시장이. 그러니까 이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지표는 12월 소매 판매 나왔는데 예상보다 조금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핵심 소매 판매는 또 예상보다 높게 나오고 해서 어쨌든 전월 대비 계속 증가되고 있는 거잖아요. 뭐 전월 대비 마이너스 같다든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0.4%라는 거는 미국의 CPI하고 생각을 해보면 물가 올라갔고 그 물가 올라간 것만큼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쓰고 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많이 사서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기보다는 물가 올라간 것만큼 부담을 하면서 졌다라고 비슷하게 쓰고 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쨌든 미국의 소비는 양호하구나. 근데 뭐 이게 서프라이즈하게 나오거나 쇼크 이렇게 나온 수준은 아니어서 이날 크게 주목을 받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이날 좀 시장에서는 크리스토퍼 월러하고 베센트의 어떤 발언에 상당히 주목을 한 것 같아요. 이 발언을 많이 주목한 것 같은데, 우선 크리스토퍼 월러 이 사람 원래 좀 매파적인 발언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작년도 말부터 약간 톤이 좀 바뀌었죠. 오늘은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둔화가 된다면 3월 인하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어떤 목표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연 3번에서 4번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해석될 수 있죠. 근데 뭐 이게 이 사람이 이렇게 발언했다라고 해서 연내 금리 인하 전망이 갑자기 3, 4번으로 확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교적 유화적인 발언을 하면서 국채 금리가 내려가는 그런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일조를 좀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오스틴 굴스비 같은 경우는 고용 시장이 안정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거든요. 근데 뭐 구체적으로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 것 같아, 뭐 금리는 어떻게 할 거야 이런 구체적인 발언을 안 했는데 살짝 느낌상으로 이 사람 대표적인 비둘기파잖아요. 그래서 고용시장 안정 쪽 발언한 거 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해서 약간 소극적으로 바뀌는 건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굴수비는 좀 중립에 가까운 뭐 원론적인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 같고, 재무장관 지명자가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핵심적인 것만 요약을 해보면 관세는 제재 자체보다는 협상하려는 도구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 좀 불공정한 무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바로잡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산 농산물 원래 중국이 많이 사주기로 했잖아요. 근데 안 사고 있죠. 좀 덜 사고 있죠. 이거를 촉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중국에 대해서 좀 많이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발언을 했고, 이날 좀 주목받을 만한 언급이 나온 게, 제재를 너무 많이 쓰면 달러 사용이 축소된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재라는 것 자체는 그 나라에 달러를 갖다가 많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수단이 돼요.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당장은 타격을 받지만 이유를 생각하면, 아, 우린 달러 말고 다른 거 써야겠네. 뭐 위안화라든가 아니면 뭐 파운드라든가 하여튼 등등의 어떤 대표적인 게 아마 위안화일 거예요. 그래서 다른 화폐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제재를 많이 쓰는 거는 좀 역효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달러 인덱스가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 눌리는 그런 역할을 좀 했죠. 근데 어쨌든 기축 통화 지위를 유지해야 된다라고 해서 달러가 너무 그러니까 그 달러 인덱스가 오르고 내리고 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달러의 지위가 좀 훼손되는 듯한 정책을 무리하게 쓰지는 않겠구나. 그러니까 트럼프보다는 좀 덜 강성이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이제 헤지펀드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주식시장 또는 금융시장이 너무 충격을 받을 만한 정책을 펼칠 가능성은 낮죠.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국채금리가 좀 내려가는, 예,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전체적인 발언이 좀 많이 활용이 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오늘 애플과 테슬라의 낙폭이 유난히 컸죠. 애플은 중국 시장에서의 어떤 점유율이 3위. 예, 그러니까 좀 고전하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입증이 됐고, 오늘 또 테슬라가 많이 빠지면서 지수의 발목을 잡았는데 사이버 트럭 가격을 인하했다. 그러니까 안 팔린다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그리고 실제로 사이버 트럭 생산 라인의 어떤 노동자들을 뭐 휴가를 보낸다든가 좀 줄인다든가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줬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헬스가 오늘 부진한 실적이 나오면서 또 주가 빠져서 다우지수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상승한 종목은 뭐 모건스탠리가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공개하면서 올라갔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오늘 또 제법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TSMC가 양호한 실적을 공개하면서 이제 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정작 최대 고객인 엔비디아와 애플은 부진했죠. 근데 오늘 주로 이제 장비 쪽 종목이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그 애플의 주가 흐름이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 260달러 언저리까지 갔던 게 지금 230달러 밑으로 내려갔는데 피크 대비 10% 훨씬 더 넘게 빠졌거든요. 추세도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시가총액 1위 종목이 좀 흔들린다라는 거는 이제 투자자들에게는 좀 압박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애플이 좀 주가가 좀 복원이 되는지 이 부분도 향후에는 주목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어닝 시즌 시작됐는데 일단 금융사들 실적은 일제히 다 나왔죠. 보면 올해 최근 3년 중에서 가장 좋은 수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기업들의 실적도 77%는 예상치를 상회하고, 근데 원래 미국은 그래요. 예, 실적 발표하면서 그 동시에 제시하는 가이던스를 되게 낮게, 향후의 실적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보다는 더 잘 나오니까 예상치는 상회하고 전망은 또 낮게 잡고, 그래서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77% 기업들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다고 하는데 보통 이런 패턴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뭐 놀라울 정도의 상황은 아닌데 어쨌든 어닝 시즌은 잘 시작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근데 약간 이런 정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워낙 강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런데 3년 차이는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미국이 강세장을 쭉 보일 때 연도별로 보면 3년 차이 좀 약해요. 그래서 덜 올라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 재작년만은 못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작년보다는 시장의 매수 강도가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래서 이런 어떤 흐름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징크스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증시는 우선 코스피 지수는 중요한 어떤 상승이 나오고 있죠. 이게 보면 계속 하락만 했잖아요, 코스피가. 근데 보통 7개월 연속 하락은 역대 한 번인가 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 6개월 연속 하락하고 나서 상승, 그 다음에 120월선 깨고 나면 그 다음 달에 양봉으로 바꾸는 거, 이 패턴은 일단은 실천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죠.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은 되게 중요한 저항대를 돌파하는 그런 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 20주선이 이제 20주선 아래에서 계속 머문 게 작년도 하반기 이후에는 이 선 위로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돌파가 됐다라는 거는 큰 어떤 흐름에서 6개월 동안 발목 잡았던 요인이 해소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위에서 계속 머물고 상승폭이 조금씩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제 코스닥은 상반기에는 적어도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이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부진해요.
그러니까 지수도 그렇고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61선 위로 올라갔는데 삼성전자는 그 아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 자체는 시장이 정돈됐다라기보다는 그냥 오르고 내리고가 반복되는 장. 제가 어저께도 뭐 치고받고 장세. 그래서 하루는 상승 종목 많고 하루는 하락 종목이 더 많고 이렇게 오르락내리락거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오르락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건 삼성전자가 61선 위로 올라섰을 때, 안착이 할 때, 그때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래에 있을 때는 아직까지는 증시는 안정적이다라기보다는 그냥 치고받고 장세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제 요걸 보면 그 미국 10년물 금리가 4.7%를 넘어가면은 좀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런 경향이 있고 4.7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좀 매수하는 그런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수준이 좀 낮게 돼 있어서 물론 이제 트럼프 취임 앞두고서 좀 일시적으로 신중할 가능성이 없진 않은데 일단 금리만 놓고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할 조건은 되는 것 같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집중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외국인들이 1조 원 샀거든요. 근데 하이닉스만 1조 3천억이에요. 그래서 올해 코스피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증시를 매수한다는 느낌보다는 그냥 하이닉스 하나만 매수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느낌도 좀 있죠. 그래서 매수가 좀 분산되는지 여부도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을 보면 대체로 뭐 2차 전지도 있고 로봇주들도 있고 반도체도 있고 큰 덩어리 보면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는 로봇도 있고 이제 반도체도 역시 있고 제약 바이오도 있고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 대형 업종 그러니까 뭐 그 2차 전지 그다음에 제약 바이오 반도체 엔터까지가 이게 4대 업종으로 보통 분류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엔터주 정도는 업종을 고르게 다 사는 느낌이 있긴 한데 그 외에는 종목별로 좀 골라 담다 이런 게 있고 작년도 3분기하고 4분기 초반 이후하고 좀 달라진 거는 반도체 종목을 좀 많이 매수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게 좀 특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승률이 높죠. 지수가 좋으니까 승률이 한 기관 같은 경우는 대략적으로 한 7-80% 정도 되고 외국인들은 한 80% 가까이 되는데 개인은 안 그래요. 지금 개인은 매수한 종목군들의 평균 수익률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관과 외국인들이 주도하는 종목 장세다. 그래서 그쪽에 어떤 수급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나라는 3주 연속 시장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졌죠. 시장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라는 건데 문제는 이제 삼성전자가 지수는 61선이지만 삼성전자는 그 아래에 있다라는 거는 시장이 안정적이진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적인 종목장, 선별적인 차별화 장세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건 좋은데 하이닉스만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수 업종 종목에 다양성이 나오게 되는지 그리고 어쨌든 코스닥은 종목 장세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저녁에 이제 텔레그램으로 좀 보내드린 내용입니다만은 올해 상승 종목이 1154개 예, 하락 종목은 520개. 근데 이게 이제 실감이 안 나실 텐데 작년도 연간으로 볼 때 코스닥에서 플러스로 마감한 종목이 280개 밖에 없었어요. 예, 그거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상승 종목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올해는 작년도보다는 종목 장세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종목당 평균 상승률이 거의 4% 정도 되고 상승한 종목들은 평균 상승률이 8%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가 이제 좀 편안해지긴 했는데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차별화 장세, 그러니까 예탁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종목과 안 오르는 종목의 차별화 장세는 굉장히 커질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종목별 선정이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기관들 따박따박 물량이 누적되어 가는 종목들을 주목해 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